전남 지역에서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와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산 과일보다 친환경적이고 상품의 품질도 좋아 소비도 증가하고 있어 농가들의 고소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자녀 양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낮추겠다는 보관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반려동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물병원이 없어 늦은 밤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을 민원 25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전남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남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건철 대표이사는 재단을 관광 전담기구로 육성해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와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산 과일보다 친환경적이고 상품의 품질도 좋아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에서 5년째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 정현진 씨. 다른 과일 나무보다 초기 관리에 힘이 많이 들지만 고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좋은 현상으로 피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체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용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 3년 동안 전지 전종을 통해서 수세를 조절을 해야만이 나중에 4년, 5년이 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가능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아열대 과일 생산 면적은 34헥타르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커피와 올리브 등 일부 품목은 전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망고의 경우 지난 2015년 1.12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됐지만 올해 13.1헥타르까지 13배 가까이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주도에 비해 일조량이 높아 재배 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은 779시간 이상 많고 완도 지역도 제주도보다 일조량이 352시간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과수연구소는 망고와 바나나, 패션프루트 등 다양한 아열대 과일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차원에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아열대랄지 열대 지역에 있는 과수를 20여 종 도입을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재배하면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외국산보다 맛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우수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 환경은 물론 지자체의 기술 보급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아열대 과일 재배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고흥 군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자녀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답답하셨을 텐데요. 내년이면 고흥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인구 6만 4천여 명 중 65세 이상이 40%가 넘는 고흥군.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곳에서 6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미연 씨. 김 씨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주변에 놀 곳이 마땅치 않아 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있죠. TV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 특히나 서울 같은 이런 데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나도 저런 데 가서 우리 애들 저녁 한번 보내보고 싶다. 내가 그런 생각 한 번씩 들긴 하죠. 지난해 말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고흥군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 돌봄 시설이 꼽혔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을 한 젊은 부모들의 수요가 높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곳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양읍 남부도서관 인근에 2층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세워집니다.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부터 육아와 아이 교육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센터는 먼저 아이들하고 부모들을 위한 배움터 공간하고
또 키즈 카페라든가 스트레스 관리된 놀이공간, 그리고 부모와 아이의 어떤 상담, 고민을 해결하는 행복 케어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저출산 대응 모델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서남권은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고도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광주나 대도시에 있는 병원을 찾을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데요. 반려동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24시간 동물병원이 없어 늦은 밤에는 속수무책인데요. 결국 반려동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민 기자가 민원 25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A씨. 폐에 물이 차서 자가호흡이 어려운 반려견을 데리고 황급히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선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폐 수종 증상은 고압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만 24시간 동물병원이 아니어서 당일 퇴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산소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산소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퇴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압 산소방을 벗어나게 되면 당장 반려견의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황. A씨는 1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의 24시간 동물병원을 찾기로 마음먹었지만 이번엔 이송 방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구할 수 없어 내몰리듯 광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산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정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현재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동물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늦은 밤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해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동물병원에선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야간 운영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 지자체가 24시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응급 이송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물병원이든 아니면 지자체든 이런 데서 이제 전화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2차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이제 조례라든지 새로운 정책의 지원이라던가 재정의 지원으로 24시 병원이나 장비의 확충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면은.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남의 의료복지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한해 반려동물 진료비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야간 응급 상황일 땐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반려동물의 응급 이송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지 못한 건 사실이고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반려동물. 이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할 의료 환경을 갖추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남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건철 대표이사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와 전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원장과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전공대 범나주 시민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관광 분야는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중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며 관광재단을 명실상부한 관광 전담기구로 육성해 전남 관광객 7천만 시대,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남관광재단은 오는 25일 출범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2020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통합의학 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박람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조만간 취소 확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초 2020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신안군이 다음 달 17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증도와 임자 대광, 자은 백길 해수욕장에 대해 사전 예약을 마친 방문객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예약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명량대첩 전승지로 유명한 해남 울돌목에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워크가 조성됩니다. 총 길이 110m, 직선 길이 32m며 주탑의 높이는 25m로 건설되는 스카이워크는 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반도를 형상화한 해남군의 상징 마크와 회오리 바다, 강강술래 등을 모티브한 둥근 모양으로 꾸며지며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스카이워크가 조성되면 울돌목 인근의 천혜의 관광 자원과 어우러져 관광객 유치에 한몫할 것으로 해남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장석가골 미리네 마을 공방이 선정됐습니다. 마을공방 육성 사업은 유휴공간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25곳이 신청해 8개 마을 공방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장석가골 미리네 공방 사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석가골 미리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과 귀촌인이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구성돼 올해 4월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공동체입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부의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석가골 미리네 협동조합은 돌배와 개복숭아 등 임산물 가공즙을 생산할 공동 작업장과 상품을 체험 판매할 수 있는 공방을 조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복합 민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완도군은 복합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찾아가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처리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위한 협의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구성했습니다. 복합 민원팀은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 배출시설 인허가와 가축 분뇨시설 설치 허가 등 최소 4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합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출 서류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 등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되고 19일부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기상대는 17일 낮부터 시작된 비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신안 가거도와 완도 청산도, 해남 북일, 강진 진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이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오전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지역에 따라 다소 흐리거나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참여위원회가 올해 첫 정기회를 갖고 2년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교육참여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추진 정책과 추가 경정 예산 등 전남교육청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 1년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소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무안군이 불법 투기 취약 지역 단속을 강화합니다. 무안군은 불법 투기 취약 지역에 기존의 고정식 CCTV 외에도 이동식 CCTV 25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무안군은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동식 CCTV를 옮겨가며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달 말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한 결과 111건을 적발하고 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휴관에 들어갔던 목포의 사회복지시설이 22일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운영이 재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목포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모두 9곳입니다. 다만 경로식당이나 이용자가 적은 모임만 운영하고 목욕탕이나 댄스 동아리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면서 다음 달 안에 경로당과 청소년 수련시설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진행합니다. 영암군은 보건소에서만 진행했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오는 22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21곳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을 방문하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강진군이 지역 먹거리와 관광지를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강진군은 맛탐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진읍 5개 특화 거리별 맛집과 강진읍 100배 즐기기 관광지를 소개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맛지도에는 지역 음식 명소들의 사진과 메뉴, 전화번호 등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강진군은 맛지도 소개업소에 대한 음식 맛과 친절 서비스를 평가해 미흡한 점은 고칠 수 있게 지도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안군이 흑산도섬 주민들의 의료 수준 개선을 위해 혈액 검사와 엑스선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신안흑산보건지소는 체열을 통해 간염이나 간 기능,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골절이나 결핵 검사가 가능한 엑스선 검진을 도입했습니다. 신안흑산보건지소는 그동안 검사 장비가 미흡해 공중보건의사의 간단한 진료와 투약만 가능했습니다. 영암군이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자급비 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사업비는 생산과 판매, 용역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이나 장비 구입, 오래된 시설 교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영암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확인한 뒤 오는 23일까지 투자경제과 일자리 공동체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영암군은 현장 실사와 전라남도 선정위원회 심사평가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새벽에 내리던 비가 모두 그치고 대체로 흐리다 오후 들어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4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올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9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보이며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비까지 내리면 빨랫감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세탁한 옷들이 바짝 마르지 않고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빨랫감이 완전히 마르기 전 발생하는 모락셀라균이 원인입니다. 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세탁 시 식초나 구연산을 헹굼 단계에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땀이나 피지에 의해 증가한 빨랫감 내 알칼리 성분을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세탁물 양을 평상시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 건조 시 생기는 습기의 양도 반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냄새나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